안녕하세요. 예솔분재원 분재 입문 전문가. 분재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뭔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좀 있거든요. 그래, 분재를 알고 분재에 대해서 좀 호감을 느끼고 분재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많이 오는 질문,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재를 하시는 분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19일인데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거니? 왜 우리 나무는 지금 자꾸 죽어가요? 누렇게 떠가요? 산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무슨 나무인데요? 그러고 물어보면은 대개 소나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인데 왜 죽어요? 어디 실내에서 키웁니까? 아니래요. 그럼 혹시 분갈이하고 거름 줬어요? 아니래요. 그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소나무, 그래서 이제 물은 어떻게 줘요? 이제 그러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소나무는 물을 싫어한다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씩 분무기로 뿌려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맥이 쭉 빠져요. 나무를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셨구나. 그래, 당연히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나무가 죽어가는데 저 질문이 왜 내한테 할까? 그분이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제 유튜브 내용을 갖다가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 조금 주의 깊게 보셨다라고 그러면은, 그치, 힘들게 장만한 분재가 저렇게 상태가 나빠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좀 많이 안타깝죠. 자, 소나무가 물을 싫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리는 뭐냐? 이 소나무에서는 균근이다라고 하는 공생균이 있어요. 근데 이 균은 곰팡이 종류이기 때문에 물 자체를 좀 싫어합니다. 근데 이 균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나무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 뿌리하고 공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죠. 그럼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물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듯이 소나무가 물을 싫어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이 물이 빠지도록 충분히 줘야 되고, 더더구나 이 분재로 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분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걸 싫어하는 것이지 물 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솔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잡목이랑 똑같이 물을 줘요. 더더구나 바깥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씩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 안에 물이 항상 물이 차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썩은 물이 고여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여튼 그 정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놓고는 그 나무가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죠. 도대체 어떤 아저씨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 술 사주지 마십시오. 그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분들 괜히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은 2중, 3중으로 손해잖아요. 자, 근데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일반 잡목의 경우에도 예술에 들어오는 이 나무들, 그래서 위탁을 한 나무들을 보면은 되게 물만 잘 줘도 나무들이 다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주기 우리가 3년이다라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줄 때 보면은 옛날보다도 물 주는 여건이나 조건들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충분히 안 줘요.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나서 한번 언제 그 분에서 이 분을 그대로 빼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물 줬는데 사실 분 안에는 물이 닿지도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절반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 분 밑으로 물이 빠지도록 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을 줄 때도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오전에 물을 주라라고 그랬죠.
광합성이 12시에서 한 2, 3시, 4시까지 그때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물을 주기 때문에 미리 물을 주어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무는 이 광합성을 하고 또 햇볕과 바람에 의해서 분하는 물은 점차 마른 상태에서 이제 저녁을 맞게 되겠죠. 근데 꼭 말 안 들으시는 분들이 저녁 때 또 물을 줍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면은 오전에 주는 물은 이 약이고 오후에 주는 물은 독약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오후에 주는 물이 왜 독약이냐? 자, 그걸 원인을 알아야죠. 자, 오후에 물을 주게 되면은 나무가 햇볕도 없고 바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광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쟤네도 이 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러면 뿌리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잠잘 때 뽀송뽀송한 잠자리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질퍽해갖고 돌아설 때마다 질컥거리는 소리 나는 데가 좋아요? 물론 나무 원리는 조금 다르죠. 나무 원리는 이 분 안에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은 뿌리가 부패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저녁 때 물을 주지 마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낮에 물이 안 좋아갖고 나무가 바싹 말랐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줘야 되지만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는 분 안에 물이 뽀송뽀송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시간 전까지 낮에 엽수를 주더라도 오후 한 2, 3시쯤 주어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분 안에 물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 안에 물이 남아있어서 좋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 물을 갖다 제대로 좀 주시라라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나무들이 마르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나무를 갖다가 여기 분전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뭐라고 그러는 거니 거실, 그 장식장 위에 또는 텔레비전 위에 요새는 텔레비전 위에다 분재 못 놓죠.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그래가지고 거실에다 놓을 나무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중심으로 나무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은 제 영상 중에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차이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 햇볕과 바람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소나무죠. 그리고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갖다 좋아하다 보니까 뭔 짓을 하느냐. 이 나무를 실내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 실내에서 이 나무를 정상적으로 물도 주고 거름 주고 농약도 치고 해서 다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얘들 수명은 딱 6개월입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무는 이파리가 해를 보아야 광합성을 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인데 아예 실내에다 딱 놔두면 얘들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은 또는 동물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거냐? 굶는 거예요. 이 굶으니까 얘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죠. 배고파 죽는 거예요.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얘들이 뭔 수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고작 하는 것이 길거리에서 100원짜리 그 파란 거 노란 거 대야 꽂아놓고는 살기를 희망하고 그게 꽂아주는데 그건요 솔직히 액비 한 번 그 주는 것보다도 효과 없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기는 있죠. 안 꽂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죠. 근데 사실 그 밥 한 그릇의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해놓고는 마치 자기가 한 일 다 한 것이냐 하는데 나무는 자기 스스로 이해는 하죠. 나무는 분재는 햇볕과 바람이 통하는 곳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물론 관엽식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재로 쓰는 수종은 대한민국 산야에서 되게 자생하는 것들을 쓰거든요. 근데 관엽식물은요, 열대 우림에서 이 숲을 우거진 그 속에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늘 속에서도 잘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들은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받으려고 이파리 큰 것들이 관엽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실내에다 키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아니요. 베란다는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은 단풍나무가 어디서 크는가요? 감독님, 단풍나무 어디서 커요?
계곡, 한마디로 그늘진 곳, 습기 많은 곳. 여러분들 집에서 그늘지고 습기 많은 곳 딱 한 곳 있죠. 그게 어디예요? 베란다죠. 그래서 이 베란다를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나무들은,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나무들은 거기서 키우면 됩니다. 이건 제주도 심산 해당 자연산입니다. 네, 자연산이에요. 요거요, 진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시중에서 진짜 보기 힘든 그런 나무 중에 하나예요. 눈알 만한 그 혹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아파트 그늘에서 잘 크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소사 잘 큽니다. 단풍 잘 커요. 그 다음 외철쭉도 잘 큽니다. 근데 얘들이 실내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얘들이 좋아하는 것이 반그늘이지,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그 실내는 아니거든요. 실내는 일단 바람도 없고 햇볕도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크는 나무들한테는 거의 뭐 생존이 가장 힘든 그런 구역인데, 거기다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죠. 그리고 소나무도 실내에 들어가면 6개월은 버텨줘요. 6개월 후에 죽는 것도 하는 것이 문제지. 네, 6개월은 버텨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실내에서 키우는데, 그래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거실 조명을 전부 식물 재배용 LED로 만들어주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들을 향해서 선풍기를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 가능해요. 좀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러죠. 6개월 안에 죽는다는 얘기죠. 6개월 안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어봤자 6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짜 제대로 잘 관리를 하면은,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면 6개월은 산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내에서 나무 키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은, 네 번째는 이제 이 여러분들한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 부분이라 저도 이게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분재 채널, 제가 전에 잠깐 이렇게 했던 이 분재 TV,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재밌다 해서 분재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 이렇게 분재를 판매하는 그런 이 유튜브 채널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나 없이 거기에 이제 함몰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함몰됐는데, 그래서 대개 분재를 갖다가 알기 시작해 가지고 1년, 2년 차에 가장 많은 나무를 사들입니다. 가장 많은 나무를 사들여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겨울에는 거다 대고 이제 추위까지 겹치니까 우리 나무 죽었어요, 우리 나무 죽었어요 하고 이제 말들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참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죠. 아니, 우리한테 구입한 나무도 아닌데. 하지만 제가 뭐 지금 이거 돈 받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와사 하는 일, 같은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깝깝했던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로 인해서 분재를 시작했는데 분재로 인해서 실망할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일 처음에 나무를 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제일 처음에 나무를 보면은 진짜 다 모든 나무가 다 이쁩니다. 모든 나무가 다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눈에 띄는 대로 다 사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과 1, 2년 사이에 베란다를 꽉 채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처음 그 마음 그대로 나가면 좋은데 1, 2년 정도 지나고 제가 자꾸 유튜브에서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팽나무도 소개를 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 나무를 보는 안목이 점차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샀던 나무가 나무 분재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나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걸 갖다가 어디다가 한꺼번에 소각할 수도 없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한테 선물하기도 미안한 나무들이 자기가 샀던 나무들 중에서 수두룩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걸 일찍이
저를 비롯해서 일찍이 분재를 시작했던 분들은 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분재의 수업료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분재 수업료에 관한 영상은 제가 별도로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눈 밖에 벗어난 나무가 생기고 공간은 없고 그러면 이제 실증나고 짜증이 나죠. 그때부터는 나무를 만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고역이고 강제 노동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한 주 한 주 죽어가는 것이 반가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가운, 예. 하나 줄었다.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실제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도 있다고요. 아니, 선물로 주면 되지, 뭐. 제가 지난번에 선물로 준 나무는 죽는다고 했으니까 선물로 주기도 하는데 분재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에 눈에 들지 않는 나무는 선물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분재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이 우리 감독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재를 구입하려고 하면은요, 분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하고 대동해서 직접 구매하시든가, 믿을 만한 분재원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구입하시든가, 그러십시오. 그리고 10주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10주 값을 모았다가 한 주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분재로 인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한테 나무를 갖다가 대량으로 이렇게 넘기셨던 어떤 분 하나는, 지금 이제 나이 때문에 넘기셨거든요. 근데 그분 하나는 어떤 분이셨느냐, 한 트럭을 싣고 가서 나무 소재 하나하고 바꿔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한 트럭도 그분이 심사숙고해서 전부 골랐던 나무들입니다. 그걸 한 트럭 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제 바꾼 분도 계시는데, 분재는 그런 겁니다. 볼수록, 키울수록 본인의 안목이 성장할 거라는 걸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1년 후에도 내가 과연 이 나무를 갖다 키우는데 재미를 갖고 키울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하고 양보다는 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분재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감독님, 이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세질소사? 세질소사인데, 거기서 보면 꽃핀 것 같지 않아요? 꽃핀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왔어요? 새로 잎이 나니까요. 그래, 새로 잎이 나서 그러죠. 언제 자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 한 달 전? 정확히 오늘은 6월 19일이니까 한 달 못 됐어요. 20일 전에 자른 겁니다. 그런가? 네. 5월 달부터 우리가 이거 자르기 시작했으니까, 네. 자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넉넉 잡고 한 달이라고 봐주죠. 이게 예솔표 액비의 힘입니다. 이미 예솔표 액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만한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문 듣고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좀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또 많이 알려지면은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부작용이더라고요. 부작용이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사나무가 올해 분갈이한 건데 나무가 시들시들 누런해지더니 죽어가기 시작한다. 아니, 소사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액비를 써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다른 나무를 다 액비를 주는데 그 나무만 액비를 안 주니까 왠지 좀 불쌍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액비를 준 거죠. 근데 액비를 주면은 이 나무가 살아가는 생명력, 살아가는 원리는 사실 삼투압이거든요. 그럼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진한 데서 이 농도가 약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물을 갖다 뿜어 올리는 원리인데, 근데 요게 액비가 항상 체액보다 때로는 이렇게 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에서 그걸 또 거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분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뿌리가 다 잘려가지고 요것이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액비를 주게 되면은 나무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 수액을 갖다가 빨아내므로 해서 나무가 빨리 마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갈이 이후에 분재 관리라든가 액비 사용법에서 제가 분갈이 한 후에는 액비 절대 주지 마십시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분들이 꼭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불쌍하다고, 안타깝다고. 그래서 분갈이한 나무는 따로 관리해가지고 물만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액비를 주면은 나무를 갖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빨리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이게 해놓고, 죽어가게 해놓고, 이제 저보고 죽어간다고 물어보는.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고사 잘 지내셨네요. 조금 있다가 잘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입장 참 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이제 들으셨고, 저한테 전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감독님 미리 알아서 묻고 계시는데, 저희 액비를 줄 때 이제 나무가 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30배로 타서,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아마 올 봄에 경매를 통해서 나무를 많이 샀는데, 나무가 좀 시들시들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액비를 갖다가 많이 주문하셔놓고는 원액으로 다 주겠답니다. 원액으로. 좋죠. 원액으로 주면은 나무가 빨리 죽고 또 그분은 또 나무를 또 살 것이고 그러면 또 원액 광창 갖다 쏟아 붓고 저도 나무 원액 줘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감독님 있어요? 근데 원액으로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얼마 전에 우리 그 예술분재원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으셨던 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 놓고는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한 거냐? 액비 주었다가 나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일이 없거든요. 아니, 그럴 일 없어요. 진짜 액비 주었다고 나무가 죽을 일은 원액으로 줬을 때 빼놓고는 없거든요. 아니, 어떡해요? 그럼 물어봤죠. 뭐 그분이 또 분재 초보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액비를 갖다가 시골집에 갖다 놨대요. 분재도 시골집에다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루는 그 회원님 아버님이 물어보더랍니다. 야, 이거 어디다 쓰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 분재에다 쓰는 거름이에요. 그렇게 간단히 말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생각하고 그 액비 원액을 갖다가 나무한테 골고루 다 부어준 겁니다. 나무 전멸해버렸다고 그래요. 싹 죽었다라고 그래요. 이 액비를 주면은요, 이 액비를 갖다가 나무는 3시간 내위에서 전부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원액을 줬다 싶으면 아니면 바로 줘가지고 분할을 다 씻어내면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 원액을 주는 것은 제초제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경험을 해봐서 액비 효과 좋다라는 걸 하니까 우리가 그러죠. 약 좋다고 남용하지 말고 뭐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맞출 때 조건에 제대로 끼워 넣을 때 이게 좋은 거죠. 감독이 맞죠? 그래서 액비를 애용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분갈이 직후에 액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그렇게 쉽게 주는 사람 마음 내키는 대로 원액으로 주지 마십시오. 원액 큰일 납니다. 원액은 진짜 제초제예요. 나무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 한 주 손댈 때마다 한 가지씩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틀어졌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쉬워 보이는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가위 대충 이렇게 놓고 자르면은 나무 수영 딱딱 나오고 어쩌고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대단하게 이렇게 보시는 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마이다스 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나무를 갖다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모양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그 사전에 이미 나무 틀을 갖다가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키워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위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저를 좀 희피 보셨는지 아니면은 신적인 존재로 보셨는지 제가 참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분재를 하면서 잘 모르는 것 있으면은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참 난감하거나 간혹 가다가 짜증나는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그 난감한 질문은 뭐냐? 자, 이렇게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나무에 손해가 나니까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즉, 시행착오는 제가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행착오 겪지 말고 분재 생활 즐겁게 영위하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고급 지식이라든가 심지어 제가 새로 개발한 어떤 그 분재 기술까지도 제 과감 없이 전부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갖다 추종해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띠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만세탕이다라고 그래서 개구리들을 갖다 즐겨 드셨으니까 그분 식성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은 듣는 저로서는 참 난감하죠. 하지 말라는 짓을 해놓고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 경우 다 나무가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나무 죽을 짓을 죽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놓고 나서 그것도 거의 다 죽게 생기면은 그때서 전화해가지고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제가 이 신적인 존재라서 전화기에서 딱 상담만 듣고 그 나무 일어나라고 하세요. 살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살아날 것 같으면은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리죠. 근데 저도 사람이란 말이죠. 더더구나 키도 작죠. 눈도 작죠. 거기다 대고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해놓고 그것도 사전에 미리 전화나 해놓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나 보고 했으면 또 괜찮죠. 물어도 안 보고 일은 저질러 놓고 이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식구들 중에서 배 아프다라고 하니까 일단 배부터 갈라놓고 나서 이걸 어디가 맹장이요? 그렇게 해서 모르니까 이제 의사 찾는 거죠. 의사 선생님 지금 배 갈라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좀 너무 비하기 좀 심한가요? 극단적이네. 극단적이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좀 극단적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해놓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 듣고 싶어하는 말은 내가 딱 하나인 줄 알거든요. 굉장히 희망 섞인 말, 긍정적인 말. 근데 예술직이 성격 자체가 급살맞아갖고 그렇게 말을 못해요. 죽을 것은 죽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차피 죽을까? 아니요. 저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산천 그 명산대천 찾아다니면서 백일기도 하면 아마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또 사실 그렇게 살아날 수도 없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해주면 또 막 승질내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대로 말해준다네. 사실대로 말해줘도. 그래서 그러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아니 사람 가장 많이 죽는 데가 혹시 감독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하세요. 좀 생각하고. 빨리 대답하라네요. 사람 가장 많이 죽는 게 벽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그런다고 해서 분재원에서 나무 가장 많이 죽는다는 뜻은 아니죠. 아닌데 어쨌든 일을 갖다 저질러 놓고 나면은 저희로서는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엉뚱한 것 하려고 할 때 이거 하지 말라는 짓을 하려고 할 때 미리 예술지기한테 귀뜸 한번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게요. 같이. 네, 같이 한번 해보게요. 같이 하면은
근데 제가 이미 한 번 해서 실패를 해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분재 즐기자고 하는 것이지, 뭐, 분재, 하시는 분들이 시체 처리반입니까? 죽은 분재 시체나 나중에 뽑아내야 되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 문의로 부담 갖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또, 아직 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저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최소한 하루 저녁 때 5시, 오후 5시 이후, 그리고 급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루에 몇 번씩 하지는 마시고, 우리 집사람이 연애하는 줄 알고 오해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전화 주면은 제가 바쁠 때는 저도 이렇게 문자 드리고, 못 받지만은 제가 쉬는 시간이나 그러면은 따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 뭔 일을 저지르기 전에요. 일단 좀 물어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제가 뭐 죽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기분 나빠서 그러는가, 다음에 전화 안 해요. 그리고 아마 전화를 안 하고 나서 계속 엉뚱한 짓 할 겁니다. 제가 안 받아 뼈내요. 저한테 전화 오고 나서 그런 식으로 통화하고 난 다음에 전화 안 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서 저를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보고 지랄하고 있네. 전화도 그렇게 받으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전화를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일 겪어보신 적이 있죠. 일정이 사나운 날은요, 아침부터 저녁 때 끝날 때까지 그런 통화를 10통화 이상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초보자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 드리고 싶은 말씀, 5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물 주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물 주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나무 실내에서 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보기는 좋지만 나무는 굶어 죽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나무 키우지 마시라. 그래도 최소한 베란다 정도는 나가야지 거실 앞에 텔레비전 옆에 이렇게 놓고 키우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발 분갈이 이후에 액비 주지 마시라. 이제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신 다음부터 올해 분갈이한 잡목이나 그 다음에 봄에 분갈이한 외철쭉, 지금 분갈이한 건 안 돼요. 그래서 그 봄에 분갈이했던 이 잡목들, 그래갖고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무들은 이제 액비 충분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소나무는 앞으로 올 봄에 분갈이한 나무 경우 한 달 있다가 주십시오. 지금 주는 거 좀 위험해요. 제 것 같은 경우는 줘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무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마 끝나고 주라는 거예요. 근데 급하시면 장마 기간이라도 주십시오. 근데 지금 당장은 주지 마시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분재 입문했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양보다 우리는 지금 양보다 질의 시대로 들어온 지가 솔찬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질보다는 양이다라고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싼 나무는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싸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분재 파는 데서 보면은 똑같은 가격으로 다 그렇게 팔던가요? 어떤 나무는 비싸게 팔고 어떤 나무는 싸게 팔고, 나무마다 가격차가 딱 있고, 똑같은 나무 비슷한 크기라도 나무마다 판매하는 가격이 다 다른 것은 싼 나무는 싼 이유가 있어서 싼 겁니다. 그냥 맥없이 싼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싸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들여가지고 나중에는 빨래 넣을 자리도 없다라고 지청구 들어가면서 눈칫밥 먹지 마시고, 더더구나 정작 분재에 눈을 뜨게 됐을 때는 장수가 없어갖고 나는 나무 이상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라고 한쪽 구석에 가서 울지 마시고, 미리부터 천천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 최소한 1년 후에 2년 후에라도 후회 안 할 나무로 키우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이게 뭐 쳐다보고 있으면은 괜히 지금 아니면은 못 살 것 같고 어쩌고 하니까 정신없이들 막 그 돈 그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다 과시하는 분들 많던데 그게 정도 아닙니다. 정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재를 보급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갖다가 한 것도 사실이고, 또 사실 그런 나무들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초보 분재인들 같은 경우는 연습 상대로 진짜 제대로 한번 그 분재를 시작해 보는데 분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금 한번 연습 삼아서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분재를 갖다 구입해 가지고 몇 주 구입해서 키우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나무 속성을 알기 위해서 저렴한 나무 키우면서 그 분재 공부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아파트 베란다를 다 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어디서 언뜻 스치는 말로 완전 초보 분재인이 이 하우스 300평을 채우고 나서 또 더 구입하려고 600평을 갖다가 샀다. 분재를 갖다가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울 수 있는 만큼 또 키울 수 있는 능력만큼 적절하게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베란다에다 꽉 채워놨다고 분재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분재는요 제대로 된 나무를 갖다가 꼼꼼하게 손보면서 하나하나 그걸 완성해 나갈 때 제대로 실력이 크는 거예요. 고수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많이 키워서 고수가 절대 아닙니다. 분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키우는 분이 고수인 거예요.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행동에 옮기기 전에 뭔가 남들이 안 한 짓거리를 하려고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미리 확인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실패담을 다 들려드릴게요. 제발 엉뚱한 거 다 해가지고 저를 갖다가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그걸 갖다 긍정적인 답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 하고 또 하고 해갖고 저 고문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어도 사람입니다. 제가 신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초보 분재인들 환영합니다. 진짜 분재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아갈수록 얼마나 값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예술인가 제가 실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느끼고 즐기고 깨닫고 또 함께 가는 걸음이 항상 즐겁기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